안녕하세요. 데이집덕의 공인중개사 이효정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대출은 조이고 세금을 높이고 개발을 묶고 자금 흐름을 관리한다. 이렇게 4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조짐을 보이니까 정부가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낸 셈이에요. 먼저 대출부터 볼게요.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LTV 규제입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무주택자 LTV는 70%에서 40%로 축소, 유주택자 LTV는 60%에서 0%. 사실상 주담대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즉, 이제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추가로 주담대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대출 관련 규제도 강해졌어요. 전세 대출이 있는 사람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수 없고, 반대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산 사람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대출도 예외가 아닙니다.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년 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돼요. 추가로 10월 16일부터는 주담대 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15억 이하 주택은 6억 원, 25억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이 넘으면 2억 원까지만 가능해요. 즉, 고가 아파트일수록 대출받기 더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세금 부분이에요. 이번에 정부가 세율도 꽤 강하게 올렸습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보면 1주택자는 1에서 3%,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로 중과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다시 부활합니다. 2026년 5월부터 중과 배제 기간이 종료되면서 1주택자는 기본세율 1에서 45%, 2주택자는 플러스 20%, 3주택자는 플러스 30%가 붙어요. 특히 비과세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예전에는 보유만 2년이면 됐는데 이제는 보유 2년 플러스 거주 2년을 모두 채워야 비과세가 됩니다. 이건 발표 즉시 적용이에요. 즉, 단순히 보유만 하고 전세 놓는 식의 투자형 1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제 개발사업 규제로 넘어가 볼게요.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규제가 추가됐습니다. 조합원 지위의 전매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일 기준,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조합원 1명당 공급 가능한 주택수가 한 채로 제한됩니다. 즉, 재건축으로 여러 채를 받는 구조는 막히는 거죠. 다만 1+1 입주권은 예외로 둡니다. 이건 실수요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을 돌리겠다는 의도가 보여요.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과 토지 거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먼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강화되고 10월 20일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사면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또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도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 끼고 매수하거나 갭을 활용하는 사례는 거의 불가능해져요. 시장에서는 객김 매물 거래가 사실상 막혔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 강화, 세금 중과, 개발 사업 제한, 자금 조달 관리 이 4가지를 동시에 조인 겁니다. 결국 정부가 말하고 싶은 건 명확해요. 투기 수요는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간다. 앞으로는 투자 목적의 주택 매입이 훨씬 까다로워질 거고, 특히 다주택자나 법인, 갭 투자 형태는 거의 차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데이집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